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모든 인간이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회라는 키워드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책이. 네, 그렇습니다. 이 문신했다 지우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신 뭐 그림이나 문구 중에 가장 많이 지우는 문신 문구가요. 노 리그렛이랍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문신 문구를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 이름 하는 사람 듣는데 그거 후회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그걸 제일 후회하고 지워버리는 거죠. 사실 그러신 분 많잖아요. 후회하지 말자라든가 내 사전에 후회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과거 선택에 잔상이 많이 남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네, 그러니까 후회하기가 좀 쉬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일부러 후회 안 한다.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좀 세뇌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시면 근데 이렇게까지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드리는 책이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후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에요. 아, 이거 고민스러운데요. 후회 많이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뭐 후회를 잘 활용해보자 이런 얘기죠. 네. 후회가 어디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죠. 재발견하는 게 좋을까? 네. 책에는 어떻게 재발견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까? 일단 책은 크게 세 가지 3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후회 다시 보기로요. 후회의 순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부가 후회 파헤치기. 그래서 후회가 다양해 보이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3부에서는 후회 활용하기로요. 어떻게 후회를 효과적으로 내 인생의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당연히 2부가 제일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다니엘 핑크가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세계 후회 설문조사를 만들어요. 후회 설문조사요? 사실 이 책 자체도 좀 재밌게 쓴 건데 네. 그러게요. 접근이 너무 재밌어요. 네, 딸아이 졸업식인가 갔다가 졸업식에서 그 좀 따분한 그 연설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처음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후회 설문조사를 만들어서요. 105개국 16,000명의 의견을 모아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후회를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후회 종류가 무척 다양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는요. 네 가지 종류인데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 이 4가지 종류라는 거죠.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근데 이게 뭐 학문적 분류라기보다는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냥 분류하는 과정에서 형태적인 분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뭐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먼저 이제 기반성 후회가요. 네. 그 일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예요. 그거 많이 하죠. 네. 네. 그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더라며. 뭐 이런 거 있고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종목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코인 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어린 친구들은 네. 그때 고백이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네. 하죠. 보통 여사친 남사친 그게 사실 고백하기는 좀 이거 좀 위험하고 안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런 사이. 예전에는 사랑과 우정 사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다 지나고 나면 그때 고백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니까요. 네. 아니면 뭐 그때 과감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뭐 이런 후회죠. 그러니까 과거 선택의 상황에서 안 한 일에 대한 후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반성 그게 기반성 후회다. 예. 그리고 이제 대담성 후회는요. 그때 조금 더 위험을 감수했어야 돼라는 후회입니다. 이게 기반성 후회하고 또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행을 좀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라든가 또 말씀하셨던 뭐 그때 주식을 조금 더 샀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코인을 조금 더 샀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이거 반대로 하면요. 그때 코인을 샀으면 안 되는데 하면 이제 대담성 후회가 되는 거고요. 기반성 후회가 되는 거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 대담성 후회가 되는 거라 한 일과 안 한 일에 대한 후회라고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덕성 후회가 있습니다. 네. 옳은 일을 했더라면의 후회예요. 그 특히 요즘에 뭐 예전 학폭 문제 같은 네네. 거 많잖아요. 예. 그때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던 일이라든가 남을 속였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나서주지 않았던 이런 좀 도덕적이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들을 하는 게 도덕성 후회입니다. 이거 많이 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네. 오락실 가려고 네. 엄마 지갑에서 100원짜리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져갔던 네네. 거 아직도 후회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락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만화책 방에서 예. 만화책 좀 더 보려고 그거를 살짝 이제 원래 돈 내고 이만큼만 봐야 되는데 네. 그 안 본 척하고 이제 더 보는 그런 것들. 다 그런 그렇죠. 네, 다 있죠. 도덕적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성 후회는요. 내가 손을 내밀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후회가 주로 이르는 건데 조금만 노력했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서 생긴 결과들에 대한 후회가 이제 관계성 후회입니다. 이렇게 후회를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할 수 있구나. 네. 이것 자체가 좀 놀라워요.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책 한 권 분량을 뽑아냈다라는 게 대단해 보여요. 네. 진짜. 근데 또 후회하는 것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그냥 그렇게 놓지 않고 객관적인 설문조사, 통계 등을 붙여가지고 나름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책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객관적 지표라는 게 은근한 위로를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과거 자신이 했던 일 또는 안 했던 일 때문에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아까 도덕적 후회를 하시는 분한테 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동질감 같은 걸 주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네. 나 혼자만 하는 실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후회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는요.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요. 후회하지 않으면 그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사람은 발전도 없어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후회는요. 우리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네. 따지면은 그때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후회는 그 사람과 이제 잘 안 됐을 때 네. 그 안 됐던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항상 있지만. 뒤는 후회하게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그 후회에 할 만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후회를 하면 그렇게 지금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거나 지금 앞에 있는 걸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만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만났던 친구한테 그 친구 너무 내가 못해준 게 후회돼라고 했을 때 그 못해준 것을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때 막 싸워가지고 그때 좀만 참았으면 되는데 네. 그런 걸 지금은 참을 수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때 한번 내가 같이 성질냈다가 결국 깨지는 걸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참는 게 최선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후회란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후회하지 않으면 지금의 네. 나도 바뀔 수 없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한 중국 속담 만화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있는데요. 예. 이런 말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입니다. 이게 외국어 연습을 시키는 교재를 보면요. 예. 그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빈칸을 놔두고 같은 문법 구조를 반복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걸 드릴이라고 하는데 반복 학습이죠. 이 중국 속담의 드릴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괄호 열고 모모의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이거를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그 괄호를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을 시작하기에 아니면 영어를 공부하기에 독서 습관을 들이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또 우리 진행자님처럼 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오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좀 대입을 해보면 좀 그때 그거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네. 계속 후회만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네. 이건 성격의 문제인가요? 약간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강연을 하면서 네. 그 너튜브 이런 데 출연을 하면 항상 1월 달쯤에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주식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일 좋을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4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말만 하지 말고 저도 샀으면 됐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후회는 중요하지만 네. 계속 후회만 하면은 아무것도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후회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그 후회를 하기 위해서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3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후회 최적화 프레임 같은 것들인데 아직도 자신을 좀 괴롭힌 후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 3부의 기술적인 방법론을 좀 잘 적용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니엘 핑크가 얘기하기를 후회하는 능력은 고등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고요. 인간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열쇠라는 거죠. 네.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후회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최적화해서 활용해야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좀 위로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네. 그 논리적인 그 힐링 에세이 뭐 이런 느낌이 또 살짝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후회라는 건 앞으로 네. 나아가기 위한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연료 같은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이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발전 없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만 사실 적절한 후회는요. 자신의 미래를 보다 좋게 만들어가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기억하시죠? 네.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인데요. 구두쇠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타나서 이대로 살면 후회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그 유령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후회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스크루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후회라는 건 스크루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후회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가장 좀 잘 보여주는 예시일 것 같아요. 참 오늘 갑자기 후회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걸 오히려 생각하게 그쵸. 되는데요. 네네.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도 정리해 주시죠. 네, 후회를 하다 보면 우리한테 분명 고통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성장통이 될 것인가 이거는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통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좀 이끌어주고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우리 인생의 후회라는 것이 굉장히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취자 2828님께서요. 두 분 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에 격하게 공감하시는지 후환이 두렵지 않으신지 궁금하네요. 걸렸다. 저도 뭐 그렇지만요. 이렇게 제도 붙여주셨어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